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더위 잘 피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 주식 전문가 와이프 때문에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주식한 지는 12년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제 투자 스타일은 장기 투자로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투자에 이래라 저래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 다른 와이프들처럼 남편이 주식한다고 말리거나 걱정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에 열성적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요. 그렇다면 따로 계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잘못한 몇몇 가지가 있던지라 그 이후부터는 제 명의로 무언가를 만들기 힘들다는 마음이 아픕니다. 시청자분, 뭔 사고를 치셨길래 와이프분한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튼 와이프는 저와 달리 단타와 단기 투자를 신봉합니다. 투자 스타일이 좀 갈리시네요. 남편분께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또 와이프분께서는 단타와 단기 투자를 신봉을 하네요. 자, 저의 투자 원칙은 분명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견뎌야 하고 기업의 확신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하며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 투자 원칙을 리마인드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의 투자 지식을 보충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제 투자 원칙입니다. 미국 아마존을 만약에 상장했을 때 매수했더라면 지금 3,000배 넘는 이익을 보았을 텐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이 아마존이란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수차례 반토막인 사실과 애널들의 부정적인 기업 평가가 상장 이후 리포트의 절반이었다는 점을, 이러한 장기 투자 관점을 저는 갖고는 있지만 제 와이프는 너무 답답해합니다. 본인도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서 누구보다 조급합니다. 아까 와이프분께서는 단타 매매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와이프의 간섭이 스트레스로 미쳐갈 듯 한데 장기 투자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대로 제 와이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남편분의 투자 스타일은 장기 투자이고 와이프분의 투자 스타일은 단기 투자인데, 와이프분께서 바라보았을 때 남편분의 투자 스타일이 장기 투자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런 포지션이 나오겠지. 아이고 이 화상아,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래? 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단타는 짧으면 2, 3일 만에도 돈 벌 수 있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단타를 하자. 아니야, 이 와이프야. 좋은 기업을 사서 가만히 냅두게 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올라갈 거야. 이러한 서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나에게 질문을 하신 거지. 용재 형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와이프분께서 제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주식에 있어서 왕도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2002년도 때죠. 2002년도 20살이 이제 제 대학생일 때인데 20대 초반 시절에는 저도 단타 매매를 정말 많이 했었고 장기 투자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았었을 때예요. 지금은 제 나이가 40이고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단타 매매도 하고 뭐 중장기 투자도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가 답이다, 단기 투자가 답이다, 이거는 일단은 절대 있을 수는 없고, 자, 이걸 보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축구에 있어서 공격이 중요하냐 수비가 중요하냐. 공격은 골을 넣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자, 수비는 골을 안 먹혀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수비가 중요한 거고. 자, 공격과 수비 둘 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면 이 공격과 수비는 상대방 팀에서 어떠한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자, 상대방도 수비 지향적인 팀이야. 근데 내가 다음 출전 나갈 때 공격적인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겠어? 수비적인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겠어? 당연히 공격을 많이 넣어야지.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 경기야. 그러면 나는 감독으로서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겠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최소한 얘랑 비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공격수를 넣겠어, 수비수를 넣겠어? 나도 수비를 넣으면 돼. 그럼 최소한 비긴다는 기본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야. 이해가지?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내 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단기적인 투자를 집중을 할지 장기적인 투자를 집중할지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요즘 같은 횡보장과 박스장에서는 단기적인 투자 병행할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도 같이 갈 수 있어. 단기적으로 전략 짠다 그런다면 박스권 장색이니까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판단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사람은 어차피 시장 이제 더 안 빠져.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참에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종목을 모아가 보자. 시간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지? 결국에는 단기와 장기에 대한 투자의 관점은 내 본인의 상황과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20대 때 매매를 할 때 내 투자금이 작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시기 자체를 많이 불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을 사서 계속 몇 년간 끌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결국엔 난 단기 투자를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내 20대 초반에서 나의 매매 스타일은 거의 다 99%가 단기 투자에 거의 집중을 많이 했었어. 근데 지금 40대가 돼서는 어때?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매매를 안 하면 심심하니까, 단기 매매는 심심하니까 조금씩 하는 거고, 주요 포지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기 투자의 내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의 논점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시청자가 준비한 거는, 나에 대한 건 뭐야? 장기 투자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잖아.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야. 이 인내와 끈기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인내와 끈기 뒤에는 바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성이 있어야 돼.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장기 투자야. 계속해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내가 이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야? 내가 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한 종목을 절대로 팔지 않고 장기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원칙이 어디서 많이 깨지게 되냐? 돈이 떨어졌을 때 깨지게 되는 거야. 내가 경제적 자유가 또는 자립성이 어느 정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이걸로 메꾸는 거야. 아,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왜? 내 생활이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에게 있어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실질적으로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경제적 자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이게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을 3년 4년 들고 가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봐. 삼성전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다들 물어봐.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해?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매매 스킬이야. 짧은 시간 내에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 손절과 수익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스킬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 이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매매 스킬?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앞선 방금 말한 경제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메인 종목들은 나는 지금도 계속 사 모아가. 하루에 오늘은 200만 원 사고, 내일은 또 500만 원 사고, 내일은 또 1000만 원 사고, 돈 있으면 또 1억도 사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사기도 하고. 왜? 아직도 나도 손실이야.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메인 종목 지금도 손실이야. 물론 손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는 그래서 내 메인 종목은 신경을 안 써. 손실률이 있든 없든. 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니까 계속 사모으면 평균 낙관은 내려가 있을 거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올라가겠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뭐야? 나는 경제적 자유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내가 내 메인 종목을 믿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야, 이 회사는 정말 비전도 있고 실적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지금은 지수 하락 때문에 주가가 밀려있지만 언젠가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내 종목도 같이 크게 올라갈 거라 난 보고 있어. 이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은 골라잡아 땡치리로 생기는 거야?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실적이야.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확인됐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봐야 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비전. 이 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이 앞으로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되면 더 크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비전이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실적과 비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종목을 믿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종목을 모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시장의 환경에 따라 다른 거고,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앞으로 향후 1년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종목을 뺄 일은 없어.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 매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해가지? 자, 2년의 여유가 있어. 그럼 2년을 투자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의 승부예요. 결국은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예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시간 간의 싸움은 결국에는 기다림의 승부라는 거야. 기다림의 승부. 이 시청자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지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올라왔느냐? 아니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50%까지 기록을 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게 결국에는 파도와 같은 거야. 우리가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세계 일주가 정말 평온한 날씨와 평평한 바다에서 안전하게만 세계 일주를 하겠어? 아니야. 어떨 때는 암초도 만나고 어떨 때는 풍랑도 만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 과정을 다 이겨내면 좋은 달콤한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주식도 똑같아.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 기업은 내부적인 환경이 됐든 외부적인 환경이 됐든 기본적으로 악재라는 건 언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악재가 회사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악재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자, 회사가 거래 정지 상폐만 안 당하면 될 정도의 악재만 아니라면 돼.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그 악재가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악재면 오히려 투자 매수의 관점으로 더 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우리는 당장 내일 한두 달에 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워.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스킬을 맨날 배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매매도 삑살이 나고 또 장기 투자는 내가 시간을 오래 걸려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난 이 종목을 믿고 5년을 갖다 베팅을 했어. 그냥 5년 뒤에도 주가가 그대로야.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실감이 엄청 크겠지.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주식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가 됐든 단기 투자가 됐든 둘 다 똑같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공부를 하고 종목을 찾아내고 남의 영상을 찾아보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결론은 남의 돈 먹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어요. 돌고 돌아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선택한 종목을 믿고 기다릴 시간이 있어야 되며 경제적 자유와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만 장기 투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조금이라도 높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분께서 이 영상을 혹시 보셨으면 남편분의 투자 스타일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맞아, 네가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겠구나 라고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서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거를 모르면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부부싸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두 분이 화목한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